이번에는 사이언스 투데이의 요일별 섹션 사이언스 논평 시간입니다. 올여름 대정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정부의 경고에 이은 강력한 절전 요구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위기를 넘긴 것 같습니다. 이제 전력 위기가 끝난 걸까요? 네, 전력 대란을 극복한 과정과 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서강대 이덕환 교수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의 절전 호소 그리고 방송에서도 또 저희가 절전에 동참해 줄 것을 국민들에게 많이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효과가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네. 모든 국민들이 정말 한 주일 이상 수고를 하셨습니다. 고생 네. 많이 하셨습니다. 정부의 발표는 이렇습니다. 소비자들이 피크타임에 절전을 해준 것으로 한 200만 킬로와트, 그러니까 원전 2기 분량의 전기를 절약했다. 그런데 네. 사실 이건 믿을 수 없는 숫자죠. 우리가 에어컨을 껐는지 안 껐는지 정부에서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네. 저희가 정전 위기를 극복한 진짜 이유는 산업체하고 공공기관이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강제 정전에 의해서 500만 킬로와트,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확한 숫자입니다. 조업 중단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원전 5기 분량의 전기를 아낀 덕분에 이렇게 이제 극복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나마라도 넘길 수 있었던 거는 다행인데 참 문제가 많죠. 네. 산업체 정전을 위해서 작년에만 정부가 4천억을 썼습니다. 이게 거의 세금이라고 해야 될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것, 준조세입니다. 네. 우리가 전기요금을 낼 적에 같이 내는 건데 그 돈으로 작년에만 이 부하 조정, 조업 조정 이런 용어를 써가면서 4천억을 썼고요. 네. 올해는 얼마를 쓰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정전 위기를 넘긴 거는 이 준조세에 가까운 전력산업 기반기금을 이용해서 산업체에다가 엄청난 부담을 준 거죠. 일부 언론에서는 기업들이 이런 전력 위기를 틈타서 엄청난 소득을 올린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사실과 크게 다른 겁니다. 네. 공장을 세워놓고 그 중에 일부를 보상을 받는 거죠. 전기세 정도를 보상을 받는 겁니다. 이 조업 중단에 의한 생산 차질, 이게 경제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산업체의 고통하고 우리 유리 건물 속에 갇혀 있었던 우리 소비자들의 고통으로 어렵게 넘긴 셈이죠. 네. 어찌됐건 올여름 전력 위기는 좀 한숨 돌린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고 이게 전력 위기가 모두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힘들겠죠? 예, 그렇죠. 지금 이제 여름 위기를 넘겼다고 생각했는데 또 원전 한기가 갑자기 고장이 났죠. 그렇죠.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에 한 400여 기의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발전소들이 지난 2년 동안 거의 제대로 이 유지 보수를 못 받고 정말 혹독하게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기계들이 언제 멈춰설지 아주 걱정스러운 형편이고요.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이제 이번 겨울입니다. 네. 불과 이제 넉 달 남았습니다. 지난 올해 1월 3일, 그러니까 2013년 1월 3일에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겨울철 전력 소비가 여름보다 많아진 게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일인데 네. 올 겨울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근데 겨울의 전력 정전이라는 거는 여름의 정전하고는 비교를 할 수 없을 차원이 정도로 다르겠죠. 위험합니다. 예. 특히 노약자들, 저소득층 사람들의 피해가 막심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굉장히 걱정스럽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이제 뭐 여름 한숨 돌리나 싶더니 겨울 걱정을 또 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그런데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전기요금이 원가 이하로 너무 싼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참 답답한 얘기입니다. 전기요금이 싼 거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기름값보다 싸니까요. 네. 싸서 이제 전기요금을 현실화시켜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지난 2년 동안 4~5차례 전기요금 인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누진제도 손을 봤습니다. 근데 엊그제 또 누진제를 손을 보고 전기요금을 올리는 방법을 또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참 산업부가 부럽습니다. 이렇게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러니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원가 이하라고 자꾸 강조를 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의 원가가 얼마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비싸다고 해서 안 쓰고 싸다고 해서 더 쓰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이 전기요금이 싼 거는
기름값하고의 비교입니다. 그러니까 전기를 무조건 요금을 올려서 소비를 억제하려고 그럴 게 아니라 이 소비자들이 출구를 만들어줘야죠. 소비자들한테. 그러니까 기름값하고 같이 연동해서 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기름값은 10여 년 전에 왕창 올려놨습니다. 네. 그 이제 전기요금까지 올리면은 정부는 신나겠죠. 소비자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결국 정부의 이런 대책이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신 예. 것 같은데요. 또 정부가 ICT와의 융합을 통해서 전력난을 해결하겠다. 이런 방안을 내놨다고 하던데요. 지난주에 산업부에 발표했습니다. 네. 저는 보고 좀 뜬금없는 정책이다. 왜 이 사람들이 아무 일도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잠에서 깨서 그 이상한 얘기를 하나 그랬습니다. 지금 문제는 전기 소비가 많은 게 문제입니다. 네. 근데 이 지금 내놓은 두 가지 안, 대형 건물과 공공시설에다가 전력 관리 시스템 EMS라는 거를 설치를 하고 전력 저장 시스템 ESS라는 거를 설치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게 전기 소비를 줄이는 방법이 아니죠. 네. 참 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한두 푼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도 아니고 하루 이틀에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당장 이제 서너 달 후면은 겨울철 전력 대란이 눈앞에 있는데 참 한가롭다 싶은 생각이 들고 ESS 같은 것은 큰 건물 밑에다가 배터리를 엄청난 양의 배터리를 집어넣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휴대폰에 있는 배터리도 터지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네. 이 대형 건물마다 이렇게 배터리를 대규모로 집어넣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또 건지. 위험에 대한 부담도 있겠군요. 그럼요. 네. 현실성이 없는 그런 그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럼 교수님,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네. 이게 쉽게 한 가지로 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전문가하고 국민들하고 정부가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이 전력 대란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하고 소비가 너무 많다는 거. 네. 공급 부족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지금 원전까지 또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공급을 늘리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 신재생 에너지 저희 20년 동안 엄청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습니다. 네. 하루아침에 이게 만들어지는 얘기가 아니죠. 결국 방법은 소비를 줄이는 방법을 밖에는 없는데 소비를 줄인다고 해서 무조건 에어컨 꺼라, 난방기 꺼라 하는 얘기는 현실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전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탈출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한테 탈출구라는 건 결국은 과거로 돌아가는 겁니다. 전기를 덜 쓰던 시절. 전기를 덜 쓰던 시절의 대안이라는 건 결국은 기름하고 연탄입니다. 그렇죠. 다시 연탄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기름으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다행히 우리는 경유의 경우에는 생산량의 55%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 네.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류세를 개편하는 방법이 유일한 출구입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경유를 활용하고 유류세를 개편하는 방안 등을 생각을 해주셨는데요. 참 공급은 부족하고 소비는 늘고 참 걱정입니다. 네. 일단 겨울 전력 대란을 막기 위해서 조금 더 현실성 있는 대안이 필요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